자, 이번 영상에서는 옵셋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파일은 이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실스 파일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이 영상을 참고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값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퀄을 하시고 옵셋을 입력을 합니다. 자, 옵셋을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설명을 잘 보시면 넣어야 될 인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어진 참조 영역, 이게 첫 번째고요. 지정된 행과 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참조 영역으로부터 얼만큼을 이동하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위치에 참조 영역을 그랬으니까 참조 영역을 해당 부분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옵셋을 선택하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 가로까지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리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영역은 B의 2를 잡을 거예요. 컴마 로우와 컬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자, 로우라는 부분과 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두 개의 세트는 이동한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김이름을 지칭할 거다 그러면 성명이로부터 아래쪽으로는 한 번을 갔고 옆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1, 0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얼만큼을 가지고 오겠는가 하는 건데 하이와 와이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가로와 세로에 해당하는 크기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밑에 내려가서 요 하나의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이겠죠. 자, 지금 두 개의 영역이라면 1,1 이게 아니고 2,1이겠죠. 왜냐하면 하이트, 그러니까 높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을 씁니다. 크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행과 열로 얘기하지 않고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과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명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입력하지 않고 그냥 1,0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기준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B의 2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아래쪽으로 한 번 갔고 행으로, 그 다음에 열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준값이라고 하는 부분에 김이름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위에 해당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 옵셋으로 해주고요. OF 그 다음에 탭키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퍼런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위치를 잡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사실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그곳으로부터 행과 열을 잘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는 F의 2로 한번 잡아보고요. 컴마 그 다음에 움직일 거리가 어디부터냐면 밑에 179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범위에 해당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움직인 거리가 여기서부터 밑으로 한번 옆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0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하이트, 높이에요. 내가 잡을 그 높이.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아래쪽까지니까 얘가 대체 높이가 몇 개가 될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는 20개거든요. 일단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20, 그 다음에 가로 방향에 해당하는 거니까 하나죠. 자, 한 개의 열만 잡은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은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도 여기에는 그냥 179 이것만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요 앞쪽에다가 그러면 진짜 얘네가 범위가 된 것인가 를 한번 보기 위해서 썸이라는 걸 한번 넣어 볼게요. 썸하고 가로 열고 맨 뒤에서 가로를 닫으면 얘가 썸에 해당하는 부분의 범위, 그랬으니까 전체 합계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3298,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래쪽까지의 합계가 나온 겁니다. 자, 맞는지의 여부는 범위를 잡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자, 여기 합계라고 나와 있죠. 3298. 자, 그거하고 똑같이 입력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범위, 자, 여기에 나오는 옵셋에 쓰인 이것의 결과는 범위를 지칭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쓰느냐? 자, 이거는 사실은 아래쪽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범위에 두 번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만약에 뭔가를 추가를 하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나오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이퀄, 자, 옵셋을 먼저 하고 썸을 나중에 쓸게요. 자, 옵셋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씁니다. 요 위치로부터 컴마, 그 다음에 행은 한 자리를 이동할 거고 열은 이동을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만큼의 크기냐?
이거를 이제 지칭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count a 하고 가로를 엽니다. 자, count a라고 하는 함수는 제가 올린 영상을 다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셀의 개수를 세죠. 비어있지 않은 셀. 자,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F열을 그냥 클릭을 합니다. F열을 클릭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합계가 나오겠죠. 그런데 count a이기 때문에 입력이 되어 있는 애들만 셀을 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실적 합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부수적으로 잡힌 거잖아요. 지금 얘는 합계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숫자인 경우만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한 개를 빼줍니다. 빼기 1. 자, 그러면 카운트는 전체에 입력이 되어 있는 셀의 개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빼기 1 하면 하나를 빠진, 그러니까 실력 합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 빠진 거죠. 자, 컴마 옆에 wide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가로 방향의 크기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로 방향, 그러니까 열 방향의 개수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1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것이 진짜 범위로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보려면 앞쪽에다가 썸을 써보면 알겠죠? 이렇게 하고 맨 뒤에 가로를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썸 가로 열고 옵셋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합계를 하겠다.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똑같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래쪽에 100을 한번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러면 3298에서 3398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위로 올라갔을 때 얘는 3298. 왜냐하면 얘는 범위가 확정이 됐었으니까. 자, 그런데 3398 얘는 뭐예요? 이 전체 F열을 전체 잡아서 얘만 뺀 나머지의 합계를 구한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상태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내가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도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데이터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활용 1 위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 옵셋을 해주고요. 기준 위치를 성명으로 잡습니다. 성명부터 컴마. 자, 여기서부터 밑으로 김이름이라는 부분으로 한 번 내려갈 거예요. 그럼 1, 오른쪽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해당하는 거고요. 컴마. 그 다음에 이거는 1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20개의 하이트로 쓸 거고 컴마. 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황희상이라는 이름 하나만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20개의 데이터를 전체가 나오도록 지금 만들었는데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네를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ESC 한번 누르세요. 그 다음에 활용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데이터에 다음에 유효성 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설정의 아래쪽에 목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자, 결과가 얘는 목록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 옵셋에 해당하는 부분이 범위다 라고 한다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값이 목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확인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목록으로 표시가 됐죠. 그러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함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퀄 옵셋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성명이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컴마 아래쪽으로 이동 거리는 1 그리고 컴마 오른쪽으로는 이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김이름 위치로 갔겠죠. 자, 그 다음에 컴마.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count A로 해서 가로를 열고 count A로 해서 B열을 잡습니다. 자, B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수를 구할 건데 그 중에 가로를 닫고 자, 여기선 더 이상 인수를 할 게 없으니까 자, 가로를 닫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카운트 A니까 B열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성명이라는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죠. 개수 1개가 빠지면 돼요. 그래서 빼기 1. 그러면 전체가 21개일 텐데 성명까지 자, 그 중에 성명에 해당하는 부분 1을 뺐기 때문에 20개가 됐겠죠. 컴마 그 다음에 열은 1 해주고 가로를 닫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얘가 전체적인 성명을 뺀 나머지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맞췄누라고 표시가 됐는데요. 자,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C, ESC 누르고 옆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갑니다.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목록을 설정하고 여기다 컨트롤 V를 눌렀어요. 자, BA2에서 움직임을 밑으로 하나, 옆으로는 안 갈 겁니다. 그럼 김이름이죠. 거기서부터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B열 전체가 21개죠. 성명까지. 그런데 성명이라는 글씨에 해당하는 개수 하나를 빼고 열은 1개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리스트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활용 2에 해당하는 리스트 맨 마지막에 이성명 1이 있어요. 자, 선택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성명 1 마지막 걸 선택해 놨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박성명 이렇게 쓸까요? 자, 쓰고 엔터를 치면 위에 올라갔을 때 이성명이라고 되어 있는 아랫사람 더 이상 없죠. 자, 그렇지만 활용 4번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더 아래쪽에 박성명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는 동적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명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의 리스트는 이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시면 위에 거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어떤 리스트를 추가를 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다. 그랬을 경우는 아래쪽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 범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count A를 사용했는데 자, 위쪽에서 count A를 사용한 이유는 아래쪽에도 같이 똑같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 얘를 똑같이 카피를 하겠습니다. Ctrl C 그 다음에 옆에다가 Ctrl V를 해서 카피해다 놨어요. 자, 지금 보시면 count A를 우리가 썼는데 count A라고 하는 거는 사실 비어있지 않은 전체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적 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개수를 셌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했는데 숫자의 계산만 하게 되니까 count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count A가 아니라 count를 해도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 어차피 숫자만 계산하기 때문에 실적 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count라는 명령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차피 값은 똑같이 나와요. 숫자에 해당하는 것만 그냥 계산을 하도록 count를 잡아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건 상관이 없다. 그냥 count A를 해서 마이너스 1을 해도 뭐 무방하다. 그러면 그런 계산식을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count A와 count 적절한 방법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